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서울 종로 보궐선거. 당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 경선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. 종로는 역대 의원 중 윤보선, 노무현, 이명박 등 3명의 대통령이 나온 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구로 차차기 대권주자급 인사가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.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종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했지만 어떤 후보를 내보낼지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천을 받아 종로에서 당선됐지만 정작 본인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. 최 전 원장의 공천과 관련해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인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. 권 선대본부장은 홍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최 전 원장의 공천을 요청한 일과 관련해 구태라며 비난했습니다.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발표하는 날 저녁까지도 이제 저는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공천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날 저녁 늦게, 거의 밤이라 그래야 할지 저녁 늦게라 그래야 될지 하여튼 그때 연락을 받은 게 처음이었죠. 당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로 출마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본부장으로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에 전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하지만 당시 원 전 지사는 종로 출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당시에 소문에는 원희룡 후보도 종로를 원했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선대본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셨으니까. 그리고 하여튼 모르겠어요. 소문에는 원희룡 후보 얘기는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. 당내에서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종로 보궐선거는 공천을 원했던 사람은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공천장을 받아 14년 만에 보수정당이 종로를 탈환했습니다. 굿모닝 충청 최영규입니다. 국민들이 이제 많이 요즘 명태균 씨 이거랑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. 재보궐 하니까 아까 이제 소개를 처음에 해주셨지만 재보궐이 하니까 뭉뚱그려서 한 번인가 이렇게 하는데 두 번 있었죠. 이 3월 9일 게 먼저 있었고 6월 10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씨 거는 6월 10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. 더 뒤에 얘기고 요거는 이제 한 석 달 앞전에 3월 9일 대선과 함께 이제 이야기인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이 권영세 본부장이었습니다. 맨 처음에는 김종인 박사였다가 이제 뒤에 권영세 의원으로 바뀐 거죠. 그래서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아마 당연직처럼 권영세 본부장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할 때죠. 그래서 원희룡 본부장이 그때 이제 종로 출마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들은 소문으로는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랑도 처음에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런 식으로 얘기가 그렇게 들려왔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림이 있을 수 있다. 왜냐하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당시 거기는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 아니었습니까?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이미지가 윤 대통령과 또 다른 이미지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최종 논의 과정에서 원희룡 당시 본부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들려와요. 그래서 왜 아니냐 그랬더니 누구누구가 반대한다. 누구누구냐 그 소문에 김땡땡 여사께서 반대한다라고 이제 전략회 멤버들이 막 수근수근을 해요. 왜 반대를 하냐? 그림이 괜찮은데 남들 대충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때 많은 언론들도 가장 유력하다고 지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누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모님 얘기도 뉴스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원희룡 그 본부장의 사모께 아마 수행을 부탁했던 게 뉴스 기사에 있을 겁니다. 저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아마 결론은 수행을 하지 않았었죠. 하지 않았죠.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막 그런 쪽에서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이제 소문으로 돌고 다들 추정일 뿐이죠.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
결과적으로 원희룡 본부장이 아니다.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때까지는 아까 이제 리포트에 보도를 해주셨는데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는 이 내부에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. 그 당시에. 전혀 없었죠. 외부에서 권영세. 언론에는 이제 일부 이제 하마평은 있는데 내부 캠프 내부에서는 들은 적은 없어요. 여기서 이제 공천에 대한 걸 제가 캠프를 말씀드리는 거는 평상시 같으면 당 대표 주관에 공관위가 이렇게 다 주관을 하잖아요. 네, 원칙적으로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대선이 되면 모든 당원 당규상의 모든 시스템이 후보 중심으로 바뀌어서 주로 이제 듣게 되는 게 캠프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. 그렇죠. 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재형 전 의원님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면서 본인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.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, 저녁인지 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본인도 놀랬고, 제가 이제 그러면은 그 조금이라도 언지가 좀 빠르지 않았냐 했더니 전혀 언지가 없었답니다. 네네. 본인이 아는 게 언론에서 아는 거 거의 비슷한 시각에 알았답니다.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인품 훌륭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를 추정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4강 후보 그리고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게 이제 홍준표 후보잖아요. 당시에 네 분 중에서 이제 윤석열, 홍준표 두 분이 이제 각축전을 한 건데 최재형 그 후보께서 당시 이제 대선 후보로 8강에 들어오셨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8강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대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아니든 뭐 이런 식이었는데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단 말이죠. 그래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이제 이를 어떤 책임을 맡으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감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척점에 있잖아요. 그렇죠. 당시에 이제 굉장히 격하게 붙었었기 때문에 네. 아 그분을 공천 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. 물론 어떤 포용적 측면, 대통합 측면에서 뭐 한다 이런 명분은 가질 수 있지만 일단 다른 대안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겠죠.